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아, 나르시스트 부모로 인해서 정서적 결핍, 자격지심, 유기불안을 겪으면서 성장한 자녀들 중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학교나 친구 등 2차적 사회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성장의 내적 동기를 부여받는 그런 긍정적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들은 정서적으로 공부를 방해하기도 하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가서는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면서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내놓으라 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 나름의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고 성실한 그녀도 엄마의 집에서는 참 결코 벗어나지 못하죠. 함께 사는 동안은. 나름의 사회적 성공은요, 가족의 ATM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타가 오죠.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게 엄마의 집에, 그리고 암울한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좋은 신랑감을 만나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는요, 경제적 물주인 자녀를 순순히 놓아주려고 하지 않겠죠. 게다가 사위라는 또 다른 공급처까지 생긴 걸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할 겁니다. 이때 딸이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엄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남편이 장모의 지배를 거부하고 정신적 독립을 주장하게 되면요, 엄마에 의해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이혼 소송을 하고 결국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맡아 키우고 평생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빈곤의 늪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긋지긋한 자신의 친정 식구들, 그리고 엄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과 서둘러 결혼을 했으면서도 결혼 후 엄마가 만드는 남편, 아내, 친정 엄마라는 삼각관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관계는요, 결국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셋 중에 둘이 뭉쳐서 나머지 하나를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의 삼각관계에서 딸은 엄마와 뭉쳐서 남편을 배척하는 인생을 택하게 됩니다. 친정엄마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딸을 지배하면서 딸이 회사에서 버는 월급과 사위가 딸에게 주는 돈을 다 받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사위가 반대를 합니다. 아내를 친정엄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죠. 그럼 이때 놀란 친정엄마가 자신의 수입이 끊어질 것이 두려워서 딸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딸과 손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이혼을 무기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가난하고 무능한 친정엄마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집간 딸을 지배하고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드시 가난한 경우만 있지는 않습니다. 부유한 친정엄마가 이 딸을 지배하고 이혼하게 만들어서요, 자신의 집에서 딸과 손주를 데리고 함께 사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문제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꽤 많은 경우가 자신의 엄마에 대한 이 정신적 연대를 끊지 못한 상태에서 친정엄마가 딸 부부 사이를 지나치게 간섭하고 딸은 엄마와 남편 사이에 오직 자신의 엄마에게 휘둘리다 보니 남편에게는 소통이 아닌 엄마에게 지시받은 것을 요구만 하게 되죠. 그러니 불통이 되고 그 상태로 결국 둘의 사이까지도 멀어지게 됩니다. 별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장모가 딸과 사위를 자신의 현금 인출 수단으로 여겨서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데 사위는 부부와 아이 이렇게 세 식구의 단란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보려고 아내를 계속 설득하게 되죠.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이렇게 살아보자고도 하고 남편의 이런 시도를 아내는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아내는 부부와 아이의 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신을 지배한 엄마, 그 엄마의 칭찬을 받는 것, 그 엄마의 관심을 받는 것, 그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엄마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위에 대해서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자신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요, 이혼을 실제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고 자신이 한마디만 하면 남편이 언제든지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이런 망상을 지우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요구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볼모로 분쟁을 해가면서 오직 물질적 요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장모가 원하는 건 경제력이니까요. 양육비니 위자료니 이들은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대다수의 배우자들은 마음의 정리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이 이별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게요, 서로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나르시시스트 장모의 탐욕의 결과로 인한 이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이혼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가스라이팅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딸과 친정엄마는 아이를 볼모로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겁을 주면 남편이 평생 장모에게 매달 돈을 잘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덜컥 사위가 이혼을 하겠다고 해요. 그랬을 때 뭐 이혼을 해도 위자료도 줄 거고 양육비도 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이 성립된다고 해도요, 나르시시스트인 엄마 입장에서는요, 결국 자신의 딸을 다시 확보하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의 월급을 다 가져다 쓸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위가 주는 100여만 원의 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친정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 상태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되는 거죠. 사실 딸입니다. 이들 모녀가 그토록 적개심을 지니고 죽이려고 덤비는 대상인 딸의 남편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혼하고 나선 자유를 얻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장모에게 그야말로 뺏기던 거 뺏기지 않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딸은 결국 더 강력해지고 나이든 엄마의 교묘한 지배죠. 그 지배와 그 전의 친정 식구들에게 했던 그 경제적, 정신적 착취를 계속 지속해야 하는 고단한 인생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엄마가 죽기 전까진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는 것은요, 사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각성하고 도망가지 않으면 결국 자신 주변까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하나만 참고 견딘다는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